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네. 요즘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은 뭐 4천, 코스피 4천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조심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조금 투자를 조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조금 나누고 마무리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시간에는 조금 간단하게 현재 주요 증시 현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클릭을 해보면 최근에 3개월이 이렇게까지 조금 흔들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일봉 봐보면 일봉에서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지금 조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 주봉도 봐보도록 해보면 여기에서 4월 4일 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4월 4일 날 이 4월 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크게 흔들렸었고 월봉으로 또 봐보면 아무래도 이때는 2022년도 때 이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봤었던 2025년도 4월 달 이때 많이 흔들렸었죠. 근데 그럼에도 우상향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대로 봐보면 사실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봐볼게요.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를 봐보면 AI 거품론 속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기 사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큰 지금 이슈로 다가오고 있을 텐데,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은 또 잘 나오는 대로 거품이겠다.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대로 거품이구나. 주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또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갈지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거품론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AI 거품론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AI를 통해서 과연 이 AI를 통해서 어떤 것이 생산이 되고 있냐. 즉 생산성.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AI가 도입됨으로써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근데 과연 그 생산성이라는 게 우리 눈앞에는 스마트폰처럼 막 보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AI가 더 어떻게 보면 돈이 투자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B2B 시장 또는 국가 B2G 시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대 기업끼리들 간에 AI 이런 거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선 실제로 실적이 발생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팔란티어나 엔비디아가 존재하죠. 그리고 B2C,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한테 직접적으로 납품이 되는 생산 그런 거는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있겠죠. 또는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리튼 같은 AI 서비스들 또는 챗GPT 같은 AI 서비스들. 근데 챗GPT,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이 또 많은 게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챗GPT로 돈을 얼마나 버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엔 한 가지 약간 저는 숨겨져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챗GPT만으로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챗GPT는 시작이고 앞으로 더 거대하게 나아가야 될 사업, 그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단 챗GPT라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AI입니다. 라고 보여줬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게 오라클과도 지금 오픈 AI가 연결돼 있고, 엔비디아와도 연결돼 있고, AMD와도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연결되는 빅테크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가 지금 연결된 서비스들, 그 연결된 회사들이 향후에 어떤 것들을 개발해내고 종착지에는 생산성을 얼마나 많이 올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게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정부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상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00% 넘게 성과가 올랐어요. 실적이. 그런 것처럼 실제로 AI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들은 많은 성과를 올려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주목하지 않고 단순히 AI에 돈 많이 쓰고 있구나. 챗GPT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단순히 AI가 거품이다. 돈이 많이 투자된다고 해서 거품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가 생각했을 때 AI가 거품론인가? 과거에 있었던 인터넷 시대 때, 2000년대 때 그때 얘기했던 뭐 버블닷컴, 닷컴 버블,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렇게까지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닷컴이라는 소프트웨어에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챗GPT나 그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팔란티어의 AIP, 그런 플랫폼 같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지금 하드웨어, 로봇, 그다음 지금 우주까지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연결된 서비스들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엄청나게 크게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AI가 거품인가? 그리고 실제로 개발 성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개발된 제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제품들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품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약간 거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투자되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는 실제적으로 AI라는 게 체감상으로 와닿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AI에 관심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 이렇게 지금 몇 천조 이렇게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거품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사실 이해는 합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큰 위협과는 약간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4년 만에 최대됐다. 네, 중국 증시에도 지금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세장 종료에 대한 또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요즘에 달러 가격이 또 이렇게 많이 강달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달러에 대한 것도 좀 유의 깊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반도체 중심으로 반등할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우디 국부 펀드가 빈살만 방미 앞두고 미 지분을 추가 매각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겨울 앞두고 급등하는 천연가스. 네. 인버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네, 인버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 들어봤거나 잘 못 들어봤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네이버에 검색만 한번 잠깐 해보시고,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투자를 하지 마세요. 예, 특히나 지금같이 주가 변동성이 심한 시대에는 잘 모르는 것들은 그냥 투자를 아예 건들지 않는 게 낫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인 과반이 트럼프 공화당의 승리다. 셧다운이 최근에 조금 종료가 됐었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이게 언제 또 주가가 좀 반등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거품 논란에도 버핏은 6조 원을 베팅했다.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알파벳이죠. 네, 구글에 굉장히 큰 6조 원, 1,700만 주였나요? 굉장히 큰 돈을 투자를 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겠죠. 네, 구글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회사고 하드웨어도 다루는 회사고 TPU라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구글에 버크셔 해서웨가 6조 원이나 베팅을 했어요. 투자를 했습니다. 네. 이것만 봐도 과연 거품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버핏 얘기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엔비디아 추격자 AMD가 올해 주가 2배 급등했다. 네. AMD는 주가 2배 급등해서 지금 200달러대가 넘어가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100달러대에 해당하죠, 지금. 200달러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엔비디아가 190달러네요. 그리고 11월 20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요. 엔비디아가 훨씬 저렴해요. 가격상으로 봤을 때. 물론 AMD는 아직도 성장 여력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성장 여력이 아직도 훨씬 크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거 보면서 AMD 바로 또 막 급하게 매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잘 공부해가면서 AMD가 정말 추격자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저는 AMD에 대해서 지금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엔비디아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 그 생태계라는 걸 아직 AMD는 갖고 있지 않고 있어요. 생태계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 네, 아마존 같은 생태계 이런 거 쉽게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그 생태계를 엔비디아는 갖고 있습니다. 진짜 10년 넘게 수년간에 걸쳐서 엔비디아는 그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AMD는 아직이죠. 네. 그것만 봐도 우리가 엔비디아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 상태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뉴스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 지표 보도록 할게요. 시장 지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달러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제가 최근에 킹달러라는 책을 읽었는데 킹달러라는 책에서도 그 달러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코인, 그다음 CBDC 이거에 대한 통화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달러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코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코인이 디지털 코인으로서 역할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긴 했는데, 과연 이게 실물 자산으로서 얼마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그러니까 결국엔 영향력이잖아요.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소비력을 이렇게 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사실 저희 생애, 그러니까 한 100년까지는, 앞으로 100년까지는 사실 달러가 뭐 없어진다. 코인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예. 왜냐하면 달러는 곧 미국이란 달러 이콜 미국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을 근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그걸 대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아직 한 10% 정도, 1% 정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달러가 아직은 조금 지금 이런 강세를 계속해서 갖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달러에 대해서도 달러의 오름세, 그 다음에 달러가 지금 조금 크게 내려갔었는데, 이런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향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금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잠깐 주춤했었죠. 예, 잠깐 주춤하다가 지금, 지금 상승과 약간의 하락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보아보면 한 20만 원까지 이렇게 왔다가 지금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2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또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코인 같은 경우도 원래 코인이 오르면 금이 내려가고 뭐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차트상에. 근데 지금 얼마나 증시가 불안정한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코인도 하락하고 금 가격도 하락하고 근데 환율만 달러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공부해왔던 그런 경제 상식이 명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될 때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빅테크 중심으로 빅테크가 어떻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할 때 특히 남들이 이 회사 좋습니다. 그거를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니버핏 랩이었습니다.